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보면 기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인터뷰 취재를 받았던 내용은 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러브콜을 왜 보내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 답변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다. 첫째, 홍정욱 전 의원이 그저께 갑자기 나타났던 것이 첫 번째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 기자 여러분께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안철수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냈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러브콜을 보낸 것이 아니라 SOS Save our ship, 빨리 우리 배를 구해주세요 라고 SOS를 친 것이다 라고 나는 보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보면 안철수 대표죠. 국민의당 대표, 비록 의석은 3명밖에 없는 국민의당입니다만 나름 굉장히 보면은 요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대한민국에서 두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고 또 한 사람이 보면 안철수 교수입니다. 안철수 교수 당장 오늘만 해도 그런 얘기했죠. 의사 파업, 이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해서 왜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불난데 기름병, 즉 불났는데 휘발유통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의료계에는 그러나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마당에 총파업은 자제해 주었으면 한다. 사실 요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만큼 문재인 정부로 봐서 아픈 구석을 톡톡톡 치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7월 9일, 7월 10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한 이후에 내년 4월 7일이면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놓고 지금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그런 범중도 보수의 단일 후보로 나온다면은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하다. 아니, 승산이 아주 높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보면 미래통합당과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하고는 좀 미묘한 노선의 섬세한 차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또 얼마 전에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의 권은희 의원, 삼선 의원입니다. 권은희 의원은 본질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범중도 보수의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을 닫지 않고 있다. 즉 문을 열어놓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안철수 대표하고 지금 미래통합당은 이해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일종의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솔직히 말해서 안철수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는 참 미묘한 관계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1년 안철수 돌풍이 불 때 당시 김종인 박사가 윤여준 박사 등과 함께 안철수 교수의 멘토를 자임하고 나왔죠. 그때 안철수 대표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분들이 나의 멘토라면 나에게 그분들 같은 멘토는 300명도 더 있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간의 인간적 신뢰관계는 많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안철수 대표를 언제 한번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2011년 그 언저리에 김종인 그 당시 박사하고 깊은 대화를 나눴던 이런 건 없다. 다만 우연히 한번 만났는 기억 정도고 그래서 짧은 대화 정도였지 그렇게 멘토하고 서로 정치적인 얘기, 그때 나는 그 당시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미래통합당의 어떻게 보면 큰 관문인 김종인 관문이 버티고 있는 한 참 보면 쉽지 않다는 느낌을 가질만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보면은 계속 대선이 됐던 또 서울시장이 됐던 그 후보로 보면은 40대 또 서울시장 후보로는 경제적 소통의 능력과 경제적 식견이 경영의 능력이 있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리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변의 측근들이라는 사람이 슬쩍슬쩍 이야기 띄웠던 게 김동연 전 부총리하고 홍정욱 전 의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 영화배우 남궁원 씨 아들이죠. 아들이고 홍정욱 씨 같은 경우는 하버드를 나와서 유명한 사람입니다만 1970년생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 노원구에서 지역구 의원을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불출마 선언하고 8년 동안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 지금 만 50인데 지금 김종인 씨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지죠. 그동안 언론사도 경영을 했었고 또 얼마 전에 처분했습니다만 지금도 기업을 갖고 있고 나이 50이고 하다 보니까 마침 또 홍정욱 의원이 어제 그저께 25일이죠. 25일날 갑자기 그동안 도체 8년 동안 정치에 관심도 없던 양반이 자기 페이스북에 그 평론 사진을 갖다 좀 엄숙하고 멋있는 사진을 생긴 건 정말 잘생겼어요. 띄운 상태에서 뭐라고 썼냐니까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신나게 밖에서 놀았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페이스북 표지 사진을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또 홍정욱 씨의 누나가 하고 있는 KNN이라고 이른바 홍정욱 테마주가 어제 보면 또 상종가를 치고 급상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지금 김종인 박사,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바로 며칠 전에 보면 광주에 가서 무릎 툴퍽 꿇고 사실상 나름 대선 행보, 2022년 대선 행보하면서 그 전 단계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선거에 뭔가 자신의 나이 많음, 자신의 고령을 갖다가 흔한 얘기로 좀 희석시킬 수 있는 젊은 후보를 내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과거에 김대중 야당 총대도 보면 대변인, 대표적인 게 보면 그 당시 끌어들였던 게 추미애, 1958년생 추미애 판사를 갖다가 끌어들였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 1953년생 정동영을 갖다 1996년에 끌어들였던 것은 70이 넘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고령의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젊은 사람들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정욱 이 양반도 아마 음으로양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페이스북 표지 사진을 바꾸고 붕 뜨니까 지금 오선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름 보면은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갖다 출범시킨 게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그다음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었고 김종인 비대위를 내년 5월까지 1년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김종인 박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으니 나름대로 3.85소에 어떤 책임감도 있겠죠. 근데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가 보았을 때는 이게 조금 묘하다는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왜냐하니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행보는 누가 보더라도 대선 예비 주자로서의 행보입니다. 이건 아니죠.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최근에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계속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가 슈퍼스타 K, 슈스케 방식으로 후보를 뽑아야 된다. 그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슈스케 방식이거나 이번에 대형 히트를 쳤던 그 TV조선의 보이스트롯인가요? 미스터트롯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미스터트롯 갖다가 구성했던 TV조선의 PD하고도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 박사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흔한 얘기로 비대위원장의 식견이 높은 내가 알아서 내가 다 챙겨서 내가 알아서 점지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정 180도 틀린 이야기, 즉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내리꽂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위에서 끌어올려야 된다, 즉 바텀업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갖다가 우리가 예리하게 보면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간에 내년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는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제 그저께 갑자기 지난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DJ 기일에 갔다가 바로 그 다음날 광주에, 그날이 마치 광주에 5.18이라든가 광주와 직결되는 날도 아니에요. 그냥 뜬금없이 지지난주 8월 14일 날 미래통합당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아지는 그 분위기에서 지난주에 갑자기 광주에 가서 빌리 브란트 흉내내고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그건 누가 봐도 대선 행보입니다. 그런 흐름하에 아마 지금 김종인 박사 주변에 있는 이른바 무슨 실세들, 뭐 비선인지 뭐 무슨 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홍종욱 전 의원 간에 무슨 얘기가 오갈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우리가 합리적 추론일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홍종욱 씨가 더 나오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죄송하게도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제이노믹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 동안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정책, 8원전 정책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깡그리 말아자신 야전 사령관이었습니다. 설사 김동연 씨가 제갈공명의 지혜에 1000배가 있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두 번째, 홍종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죄송하게도 8년 동안 공백도 공백이려니와 그동안 그 8년 동안 그 수많은 마치 자유우파 보수우파들이 저 무슨 토끼몰이 사냥당하듯이 이리저리 진짜 토끼들만이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 뭐 했습니까? 제가 생각나는 홍종욱 씨에 대한 기억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홍종욱 씨의 딸아이가 미국에서 어디 뭐 저 신종 마약 갖고 들어와다가 그 저 공항에서 체포돼서 끌려갔던 그 생각밖에 안 납니다. 만에 하나 홍종욱 씨가 선출직으로 나온다면 그건 민주당으로 봐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 겁니다. 오늘 바로 그 딸 문제만 계속 선거 내내 물고 늘어질 테니까요. 근데 이런 것을 번연히 알 수 있는 김종인 위원장과 그 주변 사람들은 왜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기자들, 만나는 지인들마다 왜 그렇게 홍종욱 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에 어느 모 방송에 나와서 서울시장이든 대선이든 통합된 경선을 치르면 안철수 대표의 독자적 지지 세력에다, 즉 중도층이죠. 저희 당 세력까지, 즉 자유우파죠. 합쳐서 확장력 있고 훨씬 더 선거를 치르는데 도움이 된다. 라면서 안철수 대표에게 야권 통합 경선을 갖다가 제안한 건데 제안이 아닙니다. 저는 러브콜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SOS를 친 겁니다. 왜냐니까 정치판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 무엇이 기정사실이 되면 이걸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굉장히 선거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만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 치르려면 3월 중순이면 후보 등록하게 됩니다. 그 후보 등록하려면 최소한 후보가 뽑히는 건 2월 중하순에 후보가 뽑혀야 됩니다. 그 당에서. 그 뽑으려면은 서울시장이 무슨 동네 구청장 뽑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000만 서울시장을 뽑으려면 최소한 그 예비 경선 그라고 하려면 최소한 올 연말 최소한 조만간 9월 1일부터 정기국회 있게 되고 12월 초에 정기국회 끝나자마자 그 바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마 9월, 10월, 11월 100일 동안 있게 될 정기국회는 그야말로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것이고 여당,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모든 악법들을 다 통과시키려는 그냥 처절한 전장에 터가 겁니다. 이때 사실 이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이 어디서 무슨 서울시장 후보 만들겠다고 뭘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의원들 103명의 의원들이 가서 거기서 다 혼을 빼고 있는 사이에 슬그머니 예를 들어서 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슬그머니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 뒤바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뒤바꾸기가. 그런 상태에서 기정사실화되어 버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다음 주면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안 대표 뭔가 당신이 보면 김종인 박사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어떤 경계심,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말을 못 꺼내고 있는 거 안다. 하지만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될 거 아닌가. 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갖다 구성하기 직전인 지난 5월경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합당할 때 원래 그 당시 분위기로는 미래한국당 19명 의원과 당시 3명의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을 비롯한 권은희 의원을 비롯한 이 합당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3당 합당으로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시간을 갖다가 이리저리 끄는 가운데 결국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만 합당이 되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와 같은 현재 3파 역할을 했던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9월달 들어가면은 정기국회 100일 동안 100일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때 언제 100일 전쟁을 벌여야 된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 언제 보면 서울시장 그 가장 중요한 2022년 대선 앞두고 가장 중요한 그 정치 행사인 서울시장 선거 신경을 쓸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와 같은 분위기에서 안철수 대표에게 SOS, Save Our Ship, 우리의 배를 구해주세요. 우리의 배, 미래통합당 보수. 이제는 조금 당신이 흔한 얘기 끄슬리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체면 깎이는 일이 있더라도 안철수 대표 용기를 내어주세요 하고 SOS를 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